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출근 잘하고 계시는가요? 요즘 경제를 보면은 참 답답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도 아니면 또 퇴근하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지금 환율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죠. 뉴스 보고 그러면은 뭐 기름이 아직도 수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들어보면은 뭐 다른 나라는 벌써 뭐 1년치를 비유를 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막 뉴스 보고 이러면은 뭐 대통령이 누구를 긴급 파견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지금 어떻게 협상을 조율 중이다. 이런 뉴스가 제일 많이 떴었는데 요즘은 그런 뉴스는 안 뜨고 뭐 돈을 덮으니 무슨 빚이 몇 천 전인데 뭐 또 돈을 덮으니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돈은 주면 좋은데 이게 돈 주는 건 돈 주는 거고 지금 이게 아,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기름을 우선 수입을 해오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이 들어보면은 뭐 기름값이 뭐 세금이 반이라는데 어? 뉴스 보면은 뭐 정찰제를 시행을 한다 뭐 넘게 올라가면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영업도 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세금이 50%인데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주유소 업계 쪽은 왜 조용한 건지 전부 다 뭐 이쪽이랑 뭐 커미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 같으면은 당장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이런 게 묻히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은 바로 한 방송사나 막 유튜브 하나 붙잡아 놓고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세금을 깎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환율도 막 제가 알아보고 막 하는데 환율 이거 맞습니까? 우리 IMF 때 환율 얼마였어요? 어? 그때보다 빚은 더 생기고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고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뭐 해외나 이런 데에 정말 권위 있고 힘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비즈니스를 못 하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게로 치면은 나의 가게에서 뿌리는 쿠폰이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왜 그거를 다른 뭐 업계든 아니면은 다른 가게랑 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 값어치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왜 그 값어치를 다시 올릴 생각을 안 할까요? 그냥 우리나라 돈을 자꾸 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시민으로서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나 뜨거나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계속 궁금해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저거를 막을 생각을 안 하지? 그러면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단순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면은 되는 건가? 아니면 아예 나가서 발품을 팔고 그런 해외에 있는 장관들이나 막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어 우리나라는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을 해가지고 상생을 할 수 있고 외화를 자꾸 더 벌어들여 올 수 있게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우리의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문제가 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주식하는 친구들은 정말 좋아해요. 막 주식이 삼성 친구들 가지고 있을 때 막 마이너스 막 1억씩 찍고 있을 때 보면은 삼성 그때 한 주가 4만 5천 원이었나? 4만 9천 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주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가 4만 5천 원짜리인가 4만 9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중리산이하고 뭐 이랬던 애들이 지금 뭐 20 얼마까지 올랐다더만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날고 있어요. 막 날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야 이거 부동산 거품 같다. 내가 주식은 몰라도 부동산은 계속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는데 요거 나중에 거품 한번 빠지면은 너네 휘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네가 이득을 보고 원금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저는 솔직히 안정적인 자산은 미국 주식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후다닥 후다닥 줍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 미국에 있는 AI 기업이든가 엔비디아 뭐 요런데 그 뭐 물류 아마존 뭐 요런데 요런 데를 조금 구입을 삼성 거에서 사가지고 빼서 그런 데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래나 저래나 미국은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누가 건드려요. 그런 나라의 기업들에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안전한 자산을 사야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품 확 올랐던 거는 저는 진짜 언제 또 이게 확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바뀔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바뀌기 전에 갑자기 막 버블 쇼크 막 이런 것처럼 두두두두두 막 빠져나갈지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 사라. 괜히 이거 계속 쥐고 있다가 큰일 난다. 뭐 이야기 하는데 모르겠으면 됐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봤을 때에 저거는 어 도박 같은 느낌이 든다. 까딱 잘못하면 흥청끼고 가는 거고 재수 좋으면은 계속 돈을 버는 거고 근데 뭐 그것도 시드머니가 뭐 꽉꽉 들어있어야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겠죠. 근데 뭐 제 주변에 그렇게 엄청 큰 돈으로 하는 애들은 극소수라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뭐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보고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보면은 이제 뭐 대출 규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던데 뭐 새로운 게 더 강화되니 많이 일하는데 주택 쪽은 왜 그렇게 쥐어잡는 거예요?
저가, 결혼하고 전세로 처음 살 때 거의 막 한 1억 5천? 저는 지방에 사니까. 전세 자금 1억 5천을 대기 위해서 뭐 내가 한 3천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 전세 자금 대출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20몇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세를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저희 지역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한테, 전세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다 전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원룸이나 투룸 요런 데서 사람들이 돈을 더 줄 테니까 방 좀 찾아달라 이런 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방 좀 찾아달라 이런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사람을 상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의사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뭐 임원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뭐그 회사 사장님들도 오시고, 뭐 알짜배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은 다 부동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 그때 우리 집 막 몇 채씩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뭐 이제 규제도 규제도 나오고 막 대출 규제도 나오고 부동산 규제도 나오고 막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얘기예요. 나 집 안 팔아. 왜요? 그 세금 더 때려 맞는다는데. 그러니까 야 씨 뭐 세금 뭐 더 때린다고? 나 그럼 월세랑 전세 더 올릴 건데. 그래. 아니 그래도 얘네들이 막 계속 세게 때린다 그러잖아요. 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어? 야, 세금 더 올리면은 나는 월세랑 전세 더 올릴 거고, 뭐, 저거 집 팔라 그러면은 집값 엄청 높게 해가지고 내놓을 거라고. 그리고 확실히 그분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막 한다거나 해도, 야, 배짜라 씨라고, 난 집 절대 안 판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규제 자체가 되게 심한 데하고 낮은 데하고의 차이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부동산 관련 가지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부업으로 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세금도 올리면 월세도 올릴 거다. 뭐 더 올리면 뭐 더 올릴 거다. 다 그 얘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변화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지인들이 살고 있으면 물어보면은 야 요즘 전세 있냐 이러면은 전세가 없대요. 그냥 올려놓은 족족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매물이 옛날에 뭐 월에 뭐 한 80 주던 거 지금 막 120, 110, 뭐 130까지 올라가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돈을 올려도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미친들이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저 집을 판다고 해서 저 많은 집들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걸까요? 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살지?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거를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 없는 집을. 근데 막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야, 씨, 그러면 너네가 지방 내려와 살면 되지 이러는데 아니 직장이랑 모든 게 그 위에 있고 그 인프라를 평생을 즐기던 사람이 지방에 있는 저도 솔직히 딱히 막, 와, 재밌다, 막, 우리, 뭐, 여기가 뭐 최고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여기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막 가봐도, 와, 막 사람 막 복잡고 막, 전철도 타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지방에 있으면은 조용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를 살던 사람은, 지방 내려가 살악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10억짜리, 20억짜리 집 살락하면 왜 삽니까? 저도 못 사는데.
10억짜리 그 집이 맞는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겠죠. 예.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는 만큼 내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더 낮은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예. 12년 된 아파트, 뭐 13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 새 아파트 찾지 말고, 새 아파트는 나중에 내가 정말 성공해서 돈 잘 벌고, 그러면 사는 거지. 그거 다 욕심입니다, 욕심. 누구든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애들 학업 보내고 싶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내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환경이 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런데 살아요. 근데 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한테, 저 새끼들은, 응? 저런데 좋은데 살고, 나는 이런데 산다, 이래갖고, 저 사람들 욕해봐야 뭐합니까? 저 사람들이 뭐 돈을 더 줘요? 아니면은, 우리 불쌍하다 생각해갖고 뭐 기부를 더 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아, 근데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저, 우리 그 친구 중에 고깃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12년을 같이 일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가가 여자아이예요. 그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친구가 막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아, 정말 12년 동안 막 가족같이 지내고 막 이렇게 살았대요. 막 일도 같이 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데 진짜 아무리 내가 12년간 같이 일을 하고 동고동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걔가 한부모 가정이래, 한부모 가정.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버님이랑 이제 뭐 딸도 이렇게 있다는데 그래갖고 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하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이러니까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걔는 알바하는 게 이거 다 한부모 가정 그거 때문에 알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또 그 친구의 그 사정을 듣고 그 친구가 이제 다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렇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뭐 얼마 이상 막 벌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십몇 년간을 현금으로 다 챙겨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이제 그렇게 부탁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이제 걔랑 이제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막 들어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니까 자기 아빠는 그 정부 지원 받은 돈으로 피부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도 안 하는 사람이 피부과를 왜 다니냐 라니까 그런 돈이 남아있나? 이러니까 뭐 딸들도 돈 벌어오고 현금으로 또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받고 막 이러니까 뭐 좀 풍족하게 사나 봐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 가들도 다 학생인데 대학생들인데 얼른 졸업해갖고 빨리 취업해야지 이러니까 동생은 지금 학교를 한 1년도 안 다니고 어 계속 딴 학교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사 간다란다.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학이 아니네. 그 뭐라 해야 돼? 어, 이 갑자기 휴학을 하고 다른 학교에 다시 막 들어가고 한대요. 내가 그거 다 돈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 그 한부모 가정들은 그 대학교 모든 금액이 다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데를 가도 되고 능력만 된다라고 하면 막 계속 옮겨 다니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4년을 4년 동안 그 모든 학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졸업을 안 하고 그렇게 휴학했다가 딴 데 갔다가 휴학했다 딴 데 갔다가 적응을 잘 못하나 이랬는데 여튼 그 친구는 이제 그 이후부터 그 애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는 막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이러니까 그게 점점 싫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아 모르겠다 그 동생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듣는데 계속 학교를 휴학하고 딴 데 갔다가 뭐 맨날
한부모 가정에다 그래놓고 최신 폰 나오면 맨날 그걸로 바꿔서 오고 동생도 맨날 바꾸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난 쟤네들이 한부모 가정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막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그 정도면은 뭐 어린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또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남자친구가 되게 잘 사나 봐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되게 잘 사는데 걔가 무조건 그 남자랑 일찍 결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십몇 년간을 계속 같이 알바도 하고 막 일을 했으니까 밥 먹는 사이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쟤네 집에 무조건 제 남편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근데 그쪽 집안이 돈이 좀 있나 봐요. 그 집도 벌써 남자 이름으로 집도 한 채 있고 대부분 또 엄마 아빠가 또 되게 아직도 일을 하시고 또 되게 큰 돈을 좀 이렇게 대기업 다녔나?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두 분 다 돈을 되게 잘 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집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좀 여유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둘 있고.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막 결혼하니만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친구가 야 그러면 너도 결혼하려면은 그 남자친구가 집은 있으니까 적어도 니도 어 혼수라도 하갈 정도는 돈은 네가 모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의 한마디가 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혼수를 해야 돼요? 이러길래 야 우리가 남과 남이 결혼을 해가면서 남자가 이 정도를 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도 거기에 맞는 그 금액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 남자의 이름의 명의로 된 모든 집은 걔네 이름으로 다 해갖고 집으로 명의를 해놓고 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왈가부가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남자친구 집인데 왜 그거를 내가 왈가부가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은 원래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또 나도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랬고 아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건데 만약에 뭐 이렇게 저쪽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야 이미 아들한테 준 건데 왜 엄마가 간섭을 해요? 이거는 이제 아들 거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왜 그거를 엄마가 자꾸 간섭을 하죠?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고 어 솔직히 저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저게 맞나? 요즘 사람들은 다 저런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친구는 이제 그 애가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이제 뭐 자기 뭐 이제 뭐 나간다 어쩐다 이래갖고 이제 십몇 년간 이러다가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또 뭐 그때 또 막 그 아이하고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뭘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내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직원한테 정 주지 마라.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을 동거동락 해도 나갈 때는 남남이다.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 주지 말고 잘해주지 말고 딱 한 만큼만 줘라.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외로 정이 많고 내가 막 힘들어도 얘네들은 그래도 챙겨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꽤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 오산이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임마.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저도 아직 경험 중이고, 이렇게 하고는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진짜 요즘 살기 팍팍하다. 옛날에 대학교 때 알바하고, 공사판 가가지고 노가다 뛰고 이럴 때는 정이란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정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은. 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제가 그렇게 또 다른 분들처럼 되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뭐 또 되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적은 나이도 아니긴 한데 제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의리하고 막 사회에 관련된 모든
이 약자들에 대한 도움을 막 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보고 이러면은 봐도 못 본 척,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딸 가진 입장으로서 보면은 저게 만약에 내 딸이면 어떡하지? 되게 그런 걱정도 많은데 또 요즘 현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가 조심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내 딸들한테 항상 어, 조심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이미 딱 세팅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주저리 또 출근 도중에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퇴근하거나 뭐 다시 또 출근하는 시간대에 어떤 생각이 들거나 내가 뉴스를 봤을 때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풀러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